내년에 꼭 합격하세요. 예, 어제 뭐 합격자 모임했는데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 있죠? 합격 못 하겠어요? 내후년에 할래요? 예, 금년에 내년이죠, 그죠? 뭐 금년에 생각하고 꼭 합격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유권 한번 가보죠. 281페이지네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보죠. 물건은 이제 객체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그죠?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이제 권리는 이익이니까.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배 내용에 따라서 이제 8개 물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번주까지 한 게 점유권 했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 그 다음에 이제 보험권을 가죠. 보험권은 이거는 정당성의 본래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권리. 본래의 권리. 그래서 정당한 지배권이죠. 정당성을 가진 지배권. 요거는 정당성을 따지지 않으니까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유자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고 빌린 임차인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점유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다. 소지 가지고 있음. 현재 그럼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연필, 책, 뭐 안경, 신발 이런 거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빌려서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소유자를 가지고 훔쳐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본권은 도둑놈은 본권이 없어요. 본권은 정당성을 가져야 되니까 정당한 지배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오늘 배울 거죠. 자,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라면 제한물권자는 을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배고 이거는 제한적인 지배죠. 제한적인 지배. 제한물권자는 을이 돼야죠. 등기부에도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하죠? 갑구에 등기를 하게 되고 제한물권은 을구에다 등기합니다. 여기서 사회에서 뭐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갑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소유권 의부터 가도록 합니다. 요 조문지 펴보세요. 211조 우리 애웠지만 또 까먹었을 거예요. 자, 조문 211조가 몇 페이지죠? 648쪽이네요. 그죠? 648쪽 부록. 자, 211조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 같은 말 목적입니다. 법에서 내용이란 말이 나오면 목적하고 같은 뜻입니다. 내용, 목적, 즉 소유권의 내용이 뭐냐? 자, 211조는 암기가 돼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소유권의 개념은 자기 소유 물건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능. 자, 소유권은 권능이 이제 네 가지인데 권리의 내용 중에 권능, 작은 분류를 권능이라 그래요. 이 권능이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합한 말이 이제 소유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 이 건물을 소유한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한다. 그럼 갑이 이 건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죠. 이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잠을 자면 얼어 죽지 않고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잖아요. 그 다음 수익한다는 것은 임대를 나가지고 임대료 얻어서 수익을 얻고 처분은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거죠. 지구상에서 이 소유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쟁도 이 땅 소유권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결국 전쟁도. 그럼 소유권이 그렇고 이제 제한물권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권은 사용 수익만 지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소유권의 요 세 가지 권능을 합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와보면 1 이제 교재입니다. 소유권의 의 조금 전에 읽었던 211조가 나오죠.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물건이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자, 물건 중에서 가장 완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기반해서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제 모든 권리의 기초죠. 그 다음 이번에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에서는 맨 밑에 4번만 기억하세요. 4번. 4번의 항구성입니다. 항구성. 자, 소유권은 항구성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10년, 20년, 100년 가더라도 시효로 소멸 안 해요. 이런 것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항구성이라 그럽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소유권의 객체는 정리를 해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자, 소유권의 객체는 딱 물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한다?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뭐죠? 부동산하고 동산이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객체가 돼. 그리고 한번 출제된 거죠. 예컨대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양권은 사고 팝니다.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등기해야 되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가 안 돼요. 권리니까. 딱 이제 소유권의 내용은 그 관련 조문 아까 정리했죠. 211조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그 사용의 개념 나오잖아. 사용이라 하면 목적물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게 사용이죠. 2번 수익은 과실을 취득하는 걸 수익이라 그래요. 자, 과실은 무슨 과실이 있죠?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이죠. 천연과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과일, 배, 사과 이런 거고, 또 동물의 새끼나 의류의 새끼도 과실이라 그랬죠. 그다음 법정과실은 이자, 집세 등을 법정과실이라 그래요. 자, 처분은 팔아먹는 거. 처분이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물건을 뭐 개조나 파괴하는 것 같은 사실적인 처분도 있고요. 팔아먹는 양도나 담보권 설정과 같은 법률적 처분도 포함됩니다. 다음 큰 2번에 소유권의 제한은 헌법에서 이제 소유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개 2번에 보면 법률에 의한 제한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공법 시간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묵죠, 그죠? 자, 그다음 오른쪽 갑니다. 제3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그 212조 조문만 정리하면 돼요. 자, 문제는 건물은 쉬워요. 건물은 딱 보이잖아요. 요 건물을 요걸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문제는 토지예요. 자, 토지는 단위가 뭐죠? 토지는 단위가 필이죠. 자, 1필지의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토지는 요 땅 지표도 있고요. 지표. 그다음 지하. 그다음 지상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이 이 지표, 지상, 지하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어디까지 미치겠느냐 이거죠. 어디까지? 그게 이제 212조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정당한 이익. 자,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다 이제 갑이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면, 자, 쉽게 해서 배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가 가능해야죠. 독점적 지배. 그러니까 나무 끝에서 나무 뿌리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 이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하, 지상까지 미칩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해설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주의할 것은 이건 기억해야 돼요. 광물입니다.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입니다. 광업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혼독에서 한번 배웠죠. 여기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요 밑에 이제 광물이 납니다. 광물, 뭐 석탄이 난다. 자, 광물은 누구 거죠, 이거? 갑의 소유권이 아니죠. 누구 거 이거? 국유잖아요. 국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자기 땅 밑에 이 석탄을 캐려면 광업권하는 물건을 취득해야 돼.
그러면 갑은 이제 이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죠.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전번주에 배웠죠.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당연히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 땅 밑에 물이 흐른다. 그럼 물은 갑의 소유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자, 이번 상린관계. 자, 요거는 조금 잘 보세요. 상린 한자가 서로 상자 이웃 린자입니다. 린자만. 린자가 요게 이웃 린 인접 린 생각하면 돼. 사람이라면 이웃이고 물건이면 인접이죠. 이웃 린 인접 린입니다. 자, 상린 관계는 자, 부동산에만 있어요. 의 봅니다. 1번의 상림 의는 자, 설정 읽어보면 인접하고 있는 요게 상린이야. 서로를 앞에 놓고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면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상린관계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층간 소음 문제 생각하면 됩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대표적인 상린관계. 자, 여기서 우리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 위에서 누가 쿵쿵쿵쿵 하면 수업을 못하잖아.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인접. 자, 그러면 이제 자, 상린관계는 자, 일단 의의를 좀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상호간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관계라 그래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관계라 그럽니다. 상린관계가 세 번째 줄에 자 215조부터 244조까지가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고 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인접하니까 대개 이제 경계하고 관련되겠죠. 자,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100번지 땅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101번지 땅이라고 하죠. 이쪽 토지 이용자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유자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땅을 빌린 지상권자, 또 전세권자, 다음 채권자는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자. 요건 물건이고 이건 채권이죠. 또 이쪽도 이제 인접하니까 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상호간에는 자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면 서로 충돌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의 적지 마시고 주의 토지 통행권 설명 한번 해보죠. 주의 여기는 인지 사용 청구권, 인지 이웃은 이웃 땅 사용 청구권. 자, 이것도 법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경계에서 인접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이 옆집 땅, 이웃 땅, 을의 땅을 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철근도 좀 놓고 철근도 벽돌도 좀 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웃 땅이니까 인지 사용 청구를 하면 갑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권은 경계가 여기였잖아요. 요만큼 소유권이 확장되죠. 그러면 을로 봐서는 또 요만큼 의무, 이행해질 의무가 있죠. 의무. 소유권이 갑으로 봐서는 확장되고 을의 소유권은 제한을 당하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일면에서는 소유권이 확장되고 일면에서는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걸 확장되는 게 상린권이 되는 거고 제한되는 게 상린의무가 됩니다. 그 밑에 가로 열고 2번 상린권의 성립에서 동그라미 1 상린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부동산 소유권이 뭐 되죠? 확장이며 일면 제한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린권은 확장이고 상린의무는 제한이니까. 그 다음 2번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린권 같은 말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어요. 소유권에다가. 근데 이 소유권에 규정하고 이걸 어디 준용하느냐 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준용되고 또 토지 임대차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유추 해석에서 적용합니다. 적용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자, 통설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학설이라는 거죠. 통설. 공통적인 학자들의 학설을 통설이라고 해요. 통설이라는 걸 몰라도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견해다. 통설 같은 말 일반적인 견해다. 자, 그럼 외울게. 부동산 이용자가 누구누구야? 네 사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적용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어디다가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요 소유권에다가 규정하고 요걸 어디에 적용한다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준용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장 갑니다. 다음에서 이제 동그라미 4번. 자,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입니다. 상린관계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린관계와 다른 내용의 당사의 특약은마다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상린관계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 규정을 다르게 특약에도 유효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상린관계는 오른쪽에 와보세요. 수업 한 것만 보세요. 2번 인지사용청구권. 요건 정리합니다. 자, 216조 그 조문만 잘 보면 돼. 인지 이웃 땅 사용 청구권 대표적인 상린권입니다. 자,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3개 더 적어봐. 뭐뭐 들어가면 되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이렇게 4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 토지를 줄이면 뭐죠?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웃 인자,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죠? 인지 사용을 청구하면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게 승낙을 해줘야 돼요. 이쪽에는 권리니까 이쪽은 승낙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만약에 한 6개월간 이상 을의 땅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6개월치 임대료는 줘야죠. 갑이을에게. 자, 그러나 만약에 자, 여기가 주거라면 주거는 승낙받아야 돼. 주거에 들어갈 때는.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됩니다. 왜? 빨가벗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거에 승낙 안 받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2항 보상 청구해야죠. 전항의 경우 즉 인지를 사용한 경우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5번으로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요게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219조.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우리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실 갈 때는 어디로 가요?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도로. 남의 땅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 잘 보세요. 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공공도로,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으니까 이제 주의 토지를 통행해야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너무 많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자, 줄한 거 보죠. 필요한 경우는 뭐까지 할 수 있다고? 도로 낼 수 있어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크냐 적으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남의 땅을 통행하고 또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드니까 가장 적은 손해를 입혀야 돼.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경운기 정도, 단일 정도.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 전항은 앞전자죠. 제1항이야. 그러니까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돼.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뭐는 해줘야죠?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넓은 도로야 가장 적은 장소야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야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요건은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맨 위에 디귿에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이 인정한대요. 부정됩니다.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이 없어요.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판례학습 없어요.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빌린 사람들 누가 나오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다. 잘라주고 이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줄고 나간다. 토지의 무슨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는 토지 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처득 주장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불법 점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됩니다. 부정된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에서는 그 디귿을 줘. 디귿. 자,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통로 설치나 통로 포장은 가능합니다. 경운기 다닐 정도의 통로 설치나 도로 포장은 가능해요. 다음 4번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자 건축법은 공법이에요. 건축법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공법 배우죠. 올해부터. 그러면 건축법은 공법이니까 민법과 적용이 안 돼요. 건축법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폭하고 민법상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오른쪽 판례 한번 보죠. 1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판례 학습 1번 찾았어요? 자,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법일 뿐이야 건물 신축이나 정개축 허가 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 즉 건축법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 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짧게 건축법상의 도로폭은 민법의 상린관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점을 조심하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정도 하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8번 가로열고 8번 파란 색깔에서 동그라미 1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의무에서 기억 건물 정리합니다. 건물. 자,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는 반 미터 0.5m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가보죠. 땡땡. 건물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라고 되어 있죠? 반 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 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철거 청구도 가능해요. 다만 조심할 게 건축 착수 몇 년이 경과했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를 못해요. 이미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만 가능하고 철거 청구는 못합니다. 자, 반 미터 이내의 거리에 들어오더라도 건물 착수 후 몇 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상린관계를 마칩니다. 마치고 다음 장 가보면 자, 우리가 이제 186조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뭐 해야 되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번에 배울 거는 그 사절에 소유권의 취득 앞에 적었어요. 취득 앞에 원시란 말을 적어. 원시 취득. 소유권의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한다는 겁니다. 처음 취득. 자,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내가 이제 우리 교재는 없지만 건물은 신축입니다. 건물을 뭐 한다?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에서 건물의 신축 하나 적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후자인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자, 줄거보죠.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를 세 가지라 그래. 부합, 혼화, 가공 등까지 줄 긋고 여기다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라고 기억합니다. 소유권은 자 원시 취득 반대말이 이어받는 승계 취득입니다. 자,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나누는데 오늘 배우는 게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이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는 세 가지 뭐뭐라고? 부합, 혼화, 가공 등 이런 것들을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자, 반대말 승계 취득이 아니다. 일단 그 1번의 취득시효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의 정도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주 이제 잠깐 배운 거 시효는 잠깐 배웠어요. 자, 시효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효라 그랬죠. 시효.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전문주 배운 거는 무슨 시효를 배웠죠? 소멸시효를 배웠죠. 소멸시효는 자, 채권을 몇 년 불행사하면 채권은 몇 년 불행사? 10년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죠. 용익물건은 몇 년 불행사? 용익물건 몇 년?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걸 배웠고 오늘 배울 것은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시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걸 취득시효라 그래요. 자,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의 땅 몇 년 농사지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20년 남의 땅 농사지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취득시효예요. 자, 분묘기지권도 배웠죠. 분묘기지권도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고 묘를 썼어요. 묘를 쓰고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20년입니다. 자, 소유권이 시효 취득 보죠. 말이 좀 어렵지만 자, 이 땅이 A 땅이에요, 사실은. 누구 땅이라고? A가 소유자야. 근데 이 을이 이걸 A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 줄 알고 갑으로부터 사야 되는데 A로부터 샀어요. 매매. 사가지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요 중에 요만큼 일부분이 A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을은 이 땅이 A 땅인 줄 알고 사가지고 이 땅에다가 20년 농사를 졌어요. 20년 뭐 했죠? 점령했죠.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 땅이 A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다. 뭐 이게 한 10평 된다 그러죠. 그랬을 때 을이 이제 A로부터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왜? A 땅이 아니니까. 갑으로부터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갑이 판 게 아니죠. A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자, 갑은 20년 소유권 행사를 안 했고 이 사람 잠만 잡고 20년 동안 을은 자, A 땅인 줄 알고 20년 농사졌어요. 이랬을 때 이 농사진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을이 갑한테 245조라는 취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이걸 일명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해요. 점유.
시효 취득, 취득 시효 같은 말입니다. 취득 시효 이퀄 적어보세요. 시효 취득, 취득 시효 같은 말입니다. 취득 시효 이퀄 시효 취득. 자, 1의 보죠. 취득 시효, 시효 취득이란 권리를, 자, 권리의 대표적인 소유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 외관이 바로 점유입니다. 박과대자, 볼관자, 바깥에서 보기로는, 자, 이 사람이 20년 점유하고 있어요. 20년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소유자로 믿기 쉬워요? 예? 농사 짓는 우리 소유자로 믿기 쉽죠. 사실은 소유자가 누군데? 갑이 소유자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20년 이 점유를 한 농사 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자, 일정한 외관, 점유가 일정 기간을 20년 하죠. 20년 기간 동안 계속 하는 경우 진실한 소유관계는 묻지 않고 진짜 소유자는 누군데 갑인데도 불구하고 을에게 권리,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 그럽니다. 이번에 존재 이유는,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몇 년 점유? 20년 점유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 사실 상태 이퀄 점유 상태를 믿고 신뢰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맺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 20년 농사 지은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시효 취득은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에 가서 몇 년 농사 지면 20년 농사 지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요건은 나중에 많이 외워야 되니까 요건은 차후에 가도록 하고 맨 밑에 245조 오른쪽 보세요. 관련 조문 찾았어요? 그 위에 1번 점유 취득시효 줄 거세요. 점유 취득시효가 바로 245조입니다. 자, 그 1항 보면 몇 년간이죠? 20년간이야. 몇 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걸 무슨 점유라고 그랬죠? 우리 전문적 배웠잖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야? 예, 또 싹 다 까먹었어요? 한 명도 기억 안 나? 무슨 점유? 자주 점유였죠. 소유의사 이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한 자는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이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걸 점유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남의 땅을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몇 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쭉 넘어갑니다. 많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301페이지로 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돼. 맨 위에 이번에 뭐가 나오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뒤에다가 땡땡 원시 취득이라고 적으세요.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 아닙니다. 자, 1. 무주물 선점은, 자, 무주는 쉽게 해서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없다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죠. 자, 소유자가 없는 물건. 자, 무주물 선점은, 자, 주인이 없는 동산, 즉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소유여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소유여사가 뭐였죠? 자주 점유죠. 쉽게 얘기해서, 자, 무주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없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부동산은, 이건 국유예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인도는 국유입니다. 근데 무주의 동산은 먼저 점유한 사람, 선점한 사람이 원시 취득합니다. 무주의 동산이 바로 우리 폐지, 뭐 공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죠. 자, 요건 갑니다. 1. 무주물이어야 됩니다. 무주물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 그래요.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대표적인 애가 버려진 휴지, 폐지, 공병,
담배꽁초 이런 게 무주물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무주물 선점은 동산입니다. 동산만 선점할 수 있어요. 뒤에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라 그랬죠? 국유이기 때문에 선점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3번에 소유여사로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이번에 효과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우리 아침에 보면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줍고 있죠. 그 폐지가 뭐니까 무주의 동산이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선점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주물 선점이라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니까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유실물 섭득입니다. 자, 유실물은 쉽게도 우리 분실물이 분실물. 분실한 물건, 유실물. 자,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분실물은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있죠? 누구 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분실하는 사람이 소유자잖아. 무주물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소유자가 없으니까 무주물은 먼저 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분실물, 유실물 길거리 가다가 섭득을 했어요. 섭득을 했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써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옛날에 1년이었어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섭득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걸 보죠. 2번. 유실물 섭득.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에서 만후에 공고한 후. 자, 몇 년이 돼 있죠?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조문집 한번 보죠. 253조. 253조. 651페이지. 교과서 저자가 바뀌지도 모르겠었구만. 651페이지에 부록. 찾았어요? 253조 그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게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6개월로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1년을 몇 개월로 바꾸라고?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 안 하면 섭득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이게 왜 이제 6개월로 바뀌었냐면 이 지하철에요. 유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 처리하려고 1년에서 6개월로 바꾼 거예요. 6개월 유실물 섭득 6개월 바뀌었다. 그것만 기억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에 매장물 발견입니다. 자, 매장물은 매장물이 1년입니다. 그대로. 매장물 발견. 자,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경찰서에서 공고한 후, 이건 1년입니다. 몇 년 내에? 1년 내에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무주물은 부동산은 국유고 동산은 누구 거라고? 선점자가, 이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 소유자가 없으니까. 근데 유실물은 섭득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몇 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 안 했을 때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 안 찾아가면 섭득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매장물은 몇 년이죠? 1년입니다.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돼요.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은 즉시 6개월 1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재수등이 없는 게 나와요. 자, 매장물을 발견했는데, 자, 여기가 갑의 토지야. 자기 땅에서 자기가 이 매장물을 갑이 발견하면, 자, 1년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남의 땅에서 발견했어요. 갑의 땅에서 을이 발견했다면 발견자하고 땅 주인이 반반씩 2분의 1씩
반반씩 공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맨 밑에 이 효과 봐보세요. 효과에서 인쇄체 까만 글자 나오죠? 타인의 토지, 남의 땅,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반씩 절반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공동 소유가 됩니다. 자, 매장물 발견은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그럼 누구누구?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진주 쪽에 뭐 운석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주소를 많이 다녔죠, 그죠? TV에서 봤죠? 그 운석 그거는 누구 거예요? 운석은 뭐야? 무주물이야, 유실물이야, 매장물이야? 예? 운석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럼 뭐 한 사람이 소유자야? 빨리 선점하면 동산이죠? 빨리 주소 갔네요. 먼저 준 놈이 임자예요, 이제. 그죠? 선점한 사람 있죠. 무주물 선점. 그렇습니다. 또, 어딘데 보면 옛날에 보니까 그 땅에서 고초밭에서 5만원짜리가 뭐 몇십억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 거예요? 뭐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게? 뭐인데, 그게? 예? 그 매장물입니까? 예, 매장 발견해요? 땅 주인이랑 반반씩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거기는 범죄의 물건이야. 그게 매장물이 아니고 국가의 환수 조치당했고. 자, 그건 조용히 있어야 돼. 다음에 대구 뭐 동화사에서 그죠? 동화사 절 뒤에 검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발견하면 누구 거예요? 아직 발견 못했지만. 매장물 발견하면 발견자하고 동화사가 반반씩 절반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안 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번 첨부로 갑니다. 첨부는 그 세 개 적으세요. 부합, 혼합, 가공을 첨부라 그래. 첨부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갖다 붙으면 첨부예요. 부합, 혼합, 가공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간다. 원시취득은 자, 건물 신축,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 점유 시효취득은 부동산 몇 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하나입니다. 선점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은 몇 년이죠? 1년. 유실물 습득은 6개월. 남의 땅에서 매장물 발견하면 반반씩 공유한다. 그리고 첨부는 부합, 혼합, 가공. 그 세 가지가 남았죠. 예, 이건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부합 들어가죠.